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부등식의 해가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부등식의 해가 방정식의 해처럼 하나의 값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1번을 보시면요. 요거를 풀면 x가 3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요거를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죠. x가 3보다 크면서 어떻게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이거를 정리하면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두 번째 요 식을 정리하면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에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데 겹치는 게 딱 하나죠. 하나의 값이에요. x가 2인 경우. 그죠? 이렇게 방정식의 해처럼 부등식의 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요. 그러니까 해가 없거나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구해질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문제 4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7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이렇게 이항시키면 2x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양변을 2로 나누시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와요. 이렇게요. 그렇지만 아래 두 번째 식을 보세요. 자, 7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2로 나누니까요.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이렇게죠. 그럼 위에 있는 예제 1번과 같은 결과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맞춘 거예요. 해는 없다. 해는 없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x가 이렇게 이항되면은 x가 되고요. 이렇게 1이 이항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자, 3분의 5x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자, 5가 약분되고요. 양변에 3을 곱하니까 동시에 x는 뭐가 될까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부등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게 3 하나밖에 없어요. 동시에 만족하는 그 x의 값이, 그죠? 그러니까 x는 3이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문제 5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내고 그 연립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자연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x라고 하면 되겠죠. 3배입니다. 3x 160을 빼면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어떤 자연수 x의 2배에서 100을 빼면 10보다 크지 않다. 10보다 크지 않다. 뭐갈까요? 이거죠? 작거나 같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1번, 2번으로 구분하고,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자, 1번 정리해 봅시다. 자, 3x가 165보다 크거나 같죠? 자, 3으로 나누시면, 자, 355, 또 355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x가 5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2번입니다. 자, 넘깁니다. 자, 2x는 1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양변을 2로 나누시면 x는 5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번째 유형과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x가 55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부등식의 해가 바로 방정식의 해처럼 이렇게 구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7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9쪽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런 꼴만 뭐 주어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동시에 한 줄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고쳐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나눌 때는 반드시 이렇게 B가 중복되게 써집니다. 가운데 있는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거는 의미적으로는 맞지만요, 이렇게 만약에 나누게 되면요, B와 C의 그 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거는 정확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요, 이 가운데 있는 B가 양쪽에 동시에 나타나게 이렇게 나눠서 써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걸 봤을 때는 의미는 틀리진 않지만요, 정확한 부등식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건 안 됩니다.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이게 A고 얘가 B고 얘가 C라고 할 때 A가 B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풀었던 방법대로 요것 따로 정리한 다음에 이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동시에 만족하는 겹치는 부분이 바로 해가 되겠다. 자, 바로 6번을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쓰시라는 거예요. 2x 플러스 1이 5보다 작다. 두 번째는 5가 x 더하기 6보다 작다.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구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자. 자, 요거는 여러분 1을 넘겨서 양변을 2로 난다면 x가 2보다 작다가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6을 이렇게 이항시키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 쉽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2번은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따로 쓰시고요. 또 요 부분도 따로 쓴 다음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자. 그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썼다고 가정하고 바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거죠. 뭐가요? 2x가. 그러니까 x는 약분하면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와요. 일단 이렇게 쓰시고요. 근데 요 부분 봐봅시다. 요 부분. 4x가 넘어가면서 바로 x가만 남죠. 그죠? 좌변에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이항되면 4 빼기 3이니까 1이죠. 1. 이거예요. x가 1보다 작다가 나와요. 바로 요겁니다. 여기 이제 등호가 붙어 있죠. 네, 등호 붙어 있는 거 주의하시고. 그러면은 정답.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아래 수학용량 기르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분명히 여기가 A고 B고 C라고 할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A가 B보다 작다. 이거 썼죠?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잘못됐죠. B가 C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B가 C보다 그러니까 B가 C보다 작다라고 써야 되는데 A가 C보다 작다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썼다고 가정해서 여러분들 푸시면은 이게 되지만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 해는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요 부분이 틀린 거죠. 잘못된 부분이니까 일단은 이걸 써주셔야죠. 이렇게 바로 바꿔봅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3x 더하기 16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렇게 이항되면 여기가 5x가 되고요. 이렇게 이항되면 마이너스 15가 돼서 양변을 5로 나누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답은요, 요것과 요거의 동시만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어야지. 이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약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점 얼마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얼마 얼마보다 크니까 이 안에 있는 어떤 값을 우리가 그냥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마이너스 6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당장에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러니까 12 더하기니까 얘는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죠. 왜냐하면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6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요, 13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10. 이게 모순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다라는 꼴로 풀면은 이런 이 부등식을 동시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안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우리가 해봤잖아요. 테스트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보세요. 이거 만족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만족하지만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이제 좋은 예죠. 그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은 꼴의 부등식은 반드시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오늘 공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이 절대값의 의미는요, 원점에서 수직선 x에 대응하는 점까지의 거리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원점에서 x까지 대응되는 거리가 a보다 작으면 되니까 이 범위가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x가 있어도 이쯤에 x가 있어도 요 거리가 요 a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요 거리가. 또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어도 역시 요 거리 a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되는 거죠. x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은 쪽은 다 되는 거예요. x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이 절대값 x가 a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x에 이르는 거리가 a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절대값의 정의에 따라 절대값 x가 될 때는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마이너스가 붙을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거를 생각한다면 똑같은 경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리 개념에 따라 절대값의 성질에 따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x가 있다는 건 이렇게 거리가 요 a보다 크다는 거죠. 비교할 때. 이게 거리가 a만큼 아닙니까? 여기 있다는 것은 이 거리가 요 거리 a보다는 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 x가 a보다 큰 이렇게 되는 거는 충분히 수직선상에서 표시할 때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바로 또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꼭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개념 열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하나 x로 보시고요. 요 x-3이 4보다 작은 건 맞고 마이너스 4보다 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다 더하니까 여기다가 3을 더하고 여기다 또 3을 더하고 여기다 3을 동시에 더하면 돼요. 뭐 굳이 이렇게 안 나눠도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여기는 사라지죠? 7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x라고 생각하면 x의 절대값이 5보다 커나 그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5보다 커나 같다. 그럼 요거 따로 정리하시고 요거 따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요게 바로 이제 아까 말했던 풀이 방법. 여기다가 다 그냥 3씩 더하면 되지 않느냐. 그죠?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같이 이거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바로 해봅시다. 자, 요거를 하나의 x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요 2x 더하기 1이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지만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3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다 일단 더해줄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2로는 나누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쉽게 우리가 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입니다. 요것도 하나의 x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요 x의 절대값이 4보다 크다는 거는 그죠? 3x 마이너스가 4보다 큰 건 맞고요. 또는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가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된다. 그걸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겁니다. x의 절대값이 a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x가 a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 구조와 똑같이 바꿔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은 3x가 6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x가 2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또는입니다. 이렇게 넘어 마이너스 2죠? 3으로 나눠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해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써진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미지수의 범위를 나누어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x의 절대값의 정의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냥 x가 될 때는요, 요 안이 0보다 커나 같을 때예요. 자, 이게 만약에 절대값 x가 마이너스가 붙을 때는요, 마이너스 x가 x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x 빼기 a가 들어갔을 뿐이지 똑같죠. 요게 그대로 나올 때는요, 요 x 빼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게 나오죠. 근데 요게 앞에 전체가 마이너스가 붙을 때는 얘가 0보다 작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이게 나눠서 이렇게 써준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예제 2번 같은 부등식을 풀 때는요, x의 범위를 나눠서 일단 해야 됩니다. 일단 얘가 0이 되는 값이 기준입니다. 얘가 0이 되는 값은 0이고 얘가 0이 되는 값은 1이죠. 그러니까 0과 1을 표시하시고 이렇게 요 범위 있을 때 하나, 둘, 세 가지 범위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일 때는 x가 0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요 부분일 때는 0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을 때예요. 그러니까 등호는 어느 한쪽에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부분 x가 1보다 큰 쪽은 x가 1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등호는 어느 한쪽만 붙이면 되니까 범위를 총 3개로 나눠서 요 부등식을 다 따로따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부등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얘와 얘의 동시 만족이니까 바로 이렇게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범위 하에서 이 부등식을 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항상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에 얘 있죠. 이 1보다 커 나갔다는 전제 하에서 부등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얘와 얘의 동시 만족의 범위. 그죠?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죠, 요거. 그러면은 이 경우 다 따로따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범위와 이 범위가 얘네 둘은 0으로 연결되고요. 얘네 둘은 1로 연결돼요. 그래서 범위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합친다면 바로 마이너스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최종적인 해가 이렇게 다 하나의 어떤 부등식의 형태로 구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2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1번 먼저 볼까요? 자, 이걸 이렇게 이항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위에와 비슷한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이 부분이 0이 되는 값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 있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기 때문에요. 다 이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이게 마이너스가 다 붙습니다. 마이너스가 다 붙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죠. 넘기면 10이네요. 이게 음수로 나누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나와요. 근데 이 조건 하에서 푼 거잖아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이것과 이거를 동시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경우에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왔고요. 또는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요겁니다.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 있을 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등호가 포함되게 적어줘야 돼요. 자, 요거 지우고 갑시다, 일단.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요. 마이너스 3보다 커 나갔고,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테죠. 얘는 등호가 포함되고, 등호 포함 안 되고. 자, 그러면 얘는 양수지만, 그냥 절대값기호가 그냥 사라져. 얘는 여전히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를 꼭 붙여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5는 9보다 작죠. 항상, 그러니까 이 범위는 무조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범위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x가 2보다 커나 같을 때. 그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가 그냥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2x가 되고요. 이거 1 되죠. 그런데 넘기면 8 됩니다. 이제 2로 나누니까, 그렇죠. x가 4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럼 이것과 이거의 동시 만족이니까 또는이라고 쓸게요. 2보다 커 나갔고 4보다 작다가 돼요. 근데 이 범위를 잘 들여다보면요. 요게 지금 겹치네요. 2도 겹치죠? 그러니까 뭐만 보면 될까요? 그쵸? 이 양끝만 연결해 주면 되죠. 이제 겹치니까.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정답 4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요. 뭐 그것까지는 꼭 알 필요 없고, 뭐 그걸 알면 뭐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을 참고하시고 따라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싹 다 지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2번을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이 절대값만이 0이 되는 값이 기준입니다.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얘가 0이 되는 값은 1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눠서 해야 돼요. 자, 여기다 1번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요. 그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요. 절대값 기호가 사라지면 다 전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가 8보다 커나 같은데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과 이거에 동시 만족하는 범위가 이거네요. 첫 번째는 요게 바로 첫 번째 경우 해가 됩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 나갔고, 요번엔 요 부분입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죠. 얘는 여전히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시고요. 얘는 양수가 됐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가 그냥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2x가 되고요. 요거 더하면 2죠. 넘기면은 6이에요. 그럼 x는 3보다 커나 같은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와 이거는요, 해가 없어요. 이거이면서 이거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해는 없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남았어요. 이 부분입니다. x가 1보다 커나 같을 때. 자,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절대값표가 그냥 사라져요. 그죠?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4x가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사라지면서 8보다 커나 같다. 따라서 x는 2보다 커나 같다. 자, 이 조건 하에서 이걸 하는 거죠. 결국 요거 자체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각각의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을 최종적으로 쓰실 때는요, 이렇게 꼭 쓰세요. 알겠죠? 답은 이거나 이거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입니다. x가 2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절대값이 포함된 경우의 부등식은요, 반드시 절대값의 그 정의를 기억하자. 이 절대값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 부분. 아시겠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대로만 하면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충분한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